냄새나요. 이 한마디 상상만 해도 마음이 철렁 내려앉지 않으십니까? 내가 얼마나 깔끔하게 씻고 옷도 자주 갈아입는데 그런데도 나도 모르게 나는 냄새라니, 이게 정말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영상 가족이 아니라 혼자 보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음 한켠에 혹시 나도 그런 냄새가 나지 않을까? 혹은 누군가가 내게 그런 말을 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조금은 있으시다는 뜻 아닐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누구보다 품격 있고 건강한 몸, 그리고 냄새 없는 삶을 만들어 드리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영상이 필요한 가족이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앞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 누구보다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 귀찮아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자존감, 그리고 여러분의 품격을 지키는 일이니까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왜 나이가 들면 특유의 냄새가 날까요? 도대체 왜 나이가 들면 그 특유의 냄새, 우리가 흔히 노인 냄새라고 부르는 그 냄새가 나는 것일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그 냄새는 과연 피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것인지,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그 해답 반드시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노인 냄새, 그거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사실 이 냄새에 대해 과학자들이 연구를 시작한 건 비교적 최근입니다. 일본에서 먼저 연구가 활발했는데요. 일본은 고령 사회가 빨리 찾아오면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들여다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된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노넨알데히드, 일본에서는 노넨알이라고 부릅니다. 이 물질이 피부에서 나는 노인 냄새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40대 중반 이후부터 피부에서 점점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수록 냄새가 짙어진다고 느끼는 거죠. 이 냄새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주로 풀 냄새, 곰팡이, 오래된 책, 숙성된 맥주 같은 냄새라고들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오이 썩는 냄새 같다라고까지 하죠. 하지만 이 냄새가 꼭 불쾌한 것만은 아닙니다. 어릴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할머니 집에서 맡았던 그 냄새, 어쩌면 정겹고 따뜻한 추억의 한 부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30대, 50대, 70대의 체취를 구분하는 실험이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참가자가 나이를 맞췄고 흥미로운 점은 70대의 체취가 가장 약했고 불쾌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나 스스로가 느끼는 자괴감과 불안감입니다. 내 몸에서 나는 냄새를 내가 잘 못 맡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되죠. 혹시 내가 모르게 남들에게 불쾌감을 주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쌓이다 보면 대인관계도 꺼려지고 자신감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냄새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원인을 알고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노인 체취의 진짜 원인과 생성 메커니즘, 이제 그 냄새가 생기는 진짜 원인과 생성 메커니즘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그런 냄새가 생기는지, 그리고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의 몸에서 나는 냄새는 결국 피부에서 나오는 피지, 땀, 그리고 이들이 산화되면서 만들어지는 부산물 때문입니다. 특히 노넨알데히드, 이 성분이 노화와 함께 피부에서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죠. 그렇다면 이 물질이 왜 어떤 과정을 통해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피지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지선의 활동이 줄어들지만 피지의 질이 변합니다. 젊을 때는 피지가 금방 땀과 섞여 씻겨나가는데 나이가 들면 땀의 양이 줄어들면서 피지가 피부에 오래 남아 산화되기 쉽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넨알데히드 같은 산화 부산물이 발생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항산화 능력의 저하입니다. 젊을 때는 피부에서 산화를 막아주는 항산화 성분이 잘 작동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능력이 점점 떨어지면서 산화
산화가 쉽게 일어나고 그 결과 노넨알데히드가 축적됩니다. 세 번째는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 모두 나이가 들면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 변화가 피지의 성분과 분비량에 영향을 미치고 피지가 변하면 당연히 냄새의 성격도 달라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피부의 재생력 감소도 원인입니다. 피부가 스스로 재생하는 힘이 떨어지면 묵은 각질, 오래된 피지가 쉽게 제거되지 않고 쌓이게 되죠. 그 위에 공기 중에 산소, 먼지, 세균이 더해지면 그야말로 냄새의 원인이 되는 복합적인 조건이 완성됩니다. 특히 노넨알데히드는 주로 두피, 귀 뒤, 목 뒤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이 세 부위는 피지 분비가 많고 잘 씻지 않거나 관리가 소홀하기 쉬운 곳이죠. 게다가 두피는 모발이 있으니 더더욱 청결 유지가 어렵습니다. 즉 나이가 들수록 피지의 산화 항산화 능력 감소, 호르몬 저하, 피부 재생력 저하, 이 네 가지가 겹쳐져 냄새가 더 잘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원인을 거꾸로 관리하면 냄새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더 자주 씻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어떤 부위를 어떻게 그리고 내 몸에 어떤 변화를 관리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천만 하신다면 남은 평생 절대 할머니 냄새, 할아버지 냄새 듣지 않게 될 것입니다. 채취는 품격의 문제. 왜 냄새 관리가 중요한가? 사실 냄새는 단순히 후각의 문제가 아닙니다. 채취는 그 사람의 이미지와 인격, 품격까지 결정짓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 내게 말합니다. 어르신 냄새 좀 나요. 이 짧은 한마디에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씻는 걸 소홀히 한 것도 아니고 더럽게 산 것도 아닌데 내가 나이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대우를 받다니. 그 순간 스스로가 초라해지고 자신감이 꺾이는 기분, 겪어본 분만이 압니다. 사람들이 거리감을 두는 이유가 단지 나의 나이 때문일까? 혹시 내가 나서면 냄새나는 사람으로 기억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누구라도 사람 만나는 걸 꺼리게 됩니다. 냄새는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외모보다 더 강렬하게 상대방의 기억에 남습니다. 그것이 불쾌함이라면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존재 자체가 다 가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냄새가 나를 외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결코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냄새가 날 수 있지만 관리를 통해 얼마든지 없앨 수 있습니다. 그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방법을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냄새 때문에 자존감을 잃지 않는 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주 씻으면 된다. 채취 관리에 대한 오해와 진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씻으면 되지, 하루 2번, 3번씩 샤워하면 냄새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자주 씻어도 냄새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노인 채취, 즉 노넨알데히드 같은 냄새 성분은 샤워나 목욕 횟수와 큰 상관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일까요? 노넨알데히드는 피부 깊숙이 쌓인 피지의 산화로 발생합니다. 겉만 씻는다고 해서 산화된 피지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겁니다. 특히 두피, 귀 뒤, 목 뒤 이런 곳들은 대충 씻거나 소홀히 하기 쉬운 부위입니다. 머리만 감고 귀 뒤나 목 뒤는 잘 안 닦는 경우 많죠. 이런 곳에 피지와 노폐물이 쌓이면서 결국 냄새의 진원지가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너무 자주 너무 세게 씻는 것도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오히려 피지 분비가 더 활발해지고 그 피지가 또 산화되며 냄새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얼마나 자주 씻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씻느냐입니다. 그리고 씻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씻은 후의 보습, 피부 관리, 생활 습관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진짜 냄새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피지 산화, 항산화 저하, 호르몬 변화, 피부 노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생활 속에서 조금만 바꾸면 노인 냄새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있는 실천법입니다. 노인 체취를 줄이는 8가지 실천 방법. 첫 번째, 보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점점 건조해집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피지 성분이 농축되어 더 쉽게 산화하고 그게 바로 노넨알데히드, 즉 냄새의 시작입니다. 샤워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발라주십시오. 바디로션, 크림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피부가 촉촉해야 냄새도 줄어듭니다. 두 번째, 수분 섭취입니다. 물 많이 마시면 좋다는 말 많이 들으셨죠? 탈수를 막아주면 피부의 수분도 지켜집니다. 하지만 억지로 물을 과하게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6, 8잔 정도의 수분 섭취 충분합니다. 세 번째, 가습입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을 틀면 실내가 매우 건조해집니다. 이때는 반드시 가습기를 틀거나 젖은 수건이라도 걸어 두십시오. 건조한 방 안에서 생활하면 피부도 같이 마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을 잘 못 자면 피부 재생이 늦어지고 항산화 능력도 떨어집니다. 결국 피지가 더 쉽게 산화되죠. 매일 6시간 이상 충분한 숙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다섯 번째, 운동입니다. 운동하면 땀이 납니다. 땀을 흘리면 피부에 남아있던 노폐물이 배출되고 피부가 자연스럽게 세척됩니다. 게다가 햇빛을 받으며 가벼운 산책을 하면 자외선의 살균 효과 덕분에 피부에 붙은 세균도 제거됩니다. 여섯 번째, 의류와 침구의 청결입니다. 옷, 이불, 베개는 피지와 땀이 스며드는 대표적인 물건입니다. 오래 세탁하지 않으면 냄새가 배게 되고 아무리 씻어도 다시 냄새가 퍼지게 됩니다. 옷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이불과 베개는 한 달에 2번 이상 세탁하십시오. 일곱 번째, 샤워의 방식입니다. 단순히 샤워를 자주 하는 것이 아니라 두피, 귀 뒤, 목 뒤를 집중적으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이 부위들이 노넨알데히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말고 보습 성분이 포함된 바디워시로 부드럽게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 항산화 식품 섭취입니다. 블랙커런트, 블루베리, 토마토, 녹차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드십시오. 이런 식품들은 체내의 산화를 막아주어 피부에서 발생하는 노폐물도 줄어들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추가로 기름진 육류 섭취는 줄이고 금연과 금주를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름진 음식은 피지 분비를 늘리고 담배와 술은 체내 산화를 더 빠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8가지 방법, 하나하나 어렵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분명히 체취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들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품격 있는 노년의 삶,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체취 변화, 건강이 적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드니까 냄새도 나고 그게 당연한 거지 뭐. 하지만 여기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체취의 변화가 단순한 노화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냄새가 사실은 건강의 위험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당뇨병, 혈당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으면 몸에서 달콤하면서도 시큼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체취가 아니라 당뇨성 케톤산증이라는 심각한 합병증의 신호일 수 있죠. 또 치매의 초기 증상에서도 냄새 변화가 나타납니다. 치매가 시작되면 평소 깔끔하던 사람도 점점 씻는 걸 귀찮아하고 청결에 둔감해지며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냥 할아버지 나이 드셔서 그렇다, 엄마가 나이 들면서 좀 그래진 거다라고 넘기면 혹시 모를 치매의 시작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실금이나 변실금도 체취 변화의 또 다른 원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뇨나 배변 조절이 어려워지는데 이런 변화도 냄새로 나타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체취 변화가 단순한 노화인지 혹은 건강 이상 신호인지 제대로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예전과 다른 냄새가 난다면 단순히 씻는 걸로 넘기지 마시고 꼭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보십시오. 체취는 단순히 냄새가 아니라 건강의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무시하면 돌이킬 수 없는 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에서 나는 냄새, 지금 이 순간 제대로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품격 있는 노년을 위한 지속 가능한 실천. 이제 여러분
잠시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내 몸에서 나는 냄새에 대해 자신이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들을 꼭 기억하시고 당장 실천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냄새는 단순한 불쾌감이 아니라 내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을 반영하는 중요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몸에서 나는 자연스러운 향기가 주는 인상은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첫 번째 잣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여러분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피부의 보습과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각질층이 두꺼워지고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보습제를 꼼꼼히 발라주시고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꾸준히 마셔 체내 수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습기가 있는 실내에서는 수분 보충에 더 신경 써주세요. 둘째, 가벼운 운동과 적절한 햇빛 노출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땀과 노폐물 배출을 돕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몸속 독소가 쌓이지 않게 합니다. 또한 하루 20분 30분 정도의 자연스러운 햇빛은 비타민 D 생성에 도움을 주어 면역력 강화에도 큰 역할을 하니 가능한 야외 산책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생활화하세요. 셋째, 의류와 침구류의 청결 유지입니다. 땀과 먼지, 각종 세균은 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옷과 침구는 자주 세탁하고 특히 땀이 많이 나는 여름철에는 하루에 한두 번 갈아입는 습관을 들이세요. 또한 통풍이 잘 되는 소재의 옷을 선택하면 피부 호흡에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 샤워할 때 두피, 귀 뒤, 목 뒤를 꼼꼼히 씻어주는 것입니다. 이 부위들은 땀이 잘 나고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 냄새가 나기 쉽습니다. 특히 머리 감을 때 샴푸를 충분히 거품 내어 마사지하듯 씻고 귀 뒤와 목 뒤는 샤워할 때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겨울철에는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씻어 피부 자극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섯째, 항산화 식품과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채소와 과일, 견과류, 생선 등에는 우리 몸의 노화를 늦추고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런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 체내 활성산소를 줄이고 체취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반면에 지나친 인스턴트 음식이나 튀김류, 과도한 육류 섭취는 몸 냄새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여섯째, 금연과 금주입니다. 담배와 술은 체내 독소를 증가시키고 몸 냄새를 강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담배 연기 냄새는 피부와 옷에 오래 남아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므로 건강과 품격을 위해 반드시 줄이거나 끊으시길 권합니다. 술 또한 적당히 즐기되 과음은 삼가주세요. 이 모든 방법들은 단순히 냄새를 없애기 위한 테크닉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자신감과 자존감을 유지하는 근본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냄새는 결국 우리가 타인에게 보여주는 첫인상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품격 있는 어른으로 그리고 건강한 어르신으로 기억되기 위해서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소홀히 하지 말고 제대로 듣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냄새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변화이며 이는 나이가 들면서도 충분히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꾸준히 노력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이 변화는 분명 긍정적인 방향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단 하나라도 꾸준히 실천한다면 분명 몸도 변화하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태도도 달라질 것입니다. 또한 만약 혼자서 실천하기 어렵거나 동기부여가 부족하다면 가족과 친구,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하며 함께 실천해 보세요. 서로 격려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 가면 훨씬 더 지속 가능하고 즐거운 변화가 될 것입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
그리고 냄새 없는 품격 있는 삶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지금부터 바로 만들어 갈 수 있는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과 자존감, 그리고 품격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